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네 번째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네 번째에서는 저번에 올렸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에서 중요했던 키치에 이어서 니체의 눈물입니다. 이 니체의 눈물을 보시기 이전에 키치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키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키치는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 똥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치는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 긍정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키치를 또 다른 말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키치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 초반에 사비나가 토마시에게 그는 모든 점에서 키치와는 정반대이며 키치의 왕국에서 토마시는 괴물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는 키치와 마찬가지로 똥을 부정하고 아름다움을 긍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토마시의 에로틱한 우정은 키치의 왕국,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있는 곳에서는 용납될 수 없겠죠. 사비나가 토마시를 사랑하는 이유 또한 이 키치,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유럽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믿음이건 정치적 믿음이건 간에 창세기 첫 번째 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첫 장에는 신이 인간에게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에 밀란 쿤데라는 그것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와중에도 전 인류가 동지인 양 뜻을 같이 한 유일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밀란 쿤데라가 보았을 때는 이건 역시 하나의 키치,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였던 거죠. 인간은 동물을 죽이고 부릴 권리가 있습니다. 신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이런 확고한 어조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키치,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로부터 온 거였습니다. 데카르트에게는 동물은 자동인형,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동물이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작동 상태가 나쁜 장치의 삐걱거림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그렇기에 데카르트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동물은 하나의 기계 장치에 불과하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7부 카레닌의 미소에서 암에 걸린 카레닌을 보며 우는 테레자에게 맙소사, 설마 걔 때문에 우는 건 아니겠죠? 라는 이웃 여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는 키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나무둥치에 앉아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는 테레자와 동시에 니체를 떠올립니다. 1889년 초 자신의 책상에 디오니소스 송가 원고를 올려놓은 채 묵고 있었던 토리노 한 호텔에서 나온 그는 마부 채찍에 맞고 있는 말에게 다가가 그 말에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이 니체의 정신적 암흑기의 시작이었죠. 밀란 쿤데라는 니체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니체는 모든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를 자신의 행동으로 부정한 겁니다. 키치,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광기를 통해 키치의 왕국을 찢는 하나의 칼이 된 거죠. 밀란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이후 테레자와 토마시는 자신들의 유쾌한 기분을 아픈 카레닌에게 전달하기 위해 명랑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밀란 쿤데라는 여기에서 괄호 속에 이러한 말을 써놓습니다. 걔를 위해, 걔 때문에. 토마시와 테레자는 니체를 따라 죽어가는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토마시와 테레자는 카레닌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